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5월 마지막 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행은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만드는 셈이다. 이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한 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에 지칠 때 어디론가 훌쩍 다녀오신다면요. 이 다녀오셔서는 조금 더 젊어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일 텐데요. 저희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젊음을 위해서 좋은 여행지 그리고 좋은 종목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회사 여행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여행지 그리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부장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이 좀 길었잖아요. 어디 여행 다녀오신 데 있으세요? 아쉽게도 지난 주말이 연휴에 어떻게 보면 한동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연휴의 월요일과 이렇게 겹치는 날이다 보니까 또 상당히 들뜨셨고, 예, 그래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예, 그랬을 것 같은데, 해외로 나갈까, 특히 저희가 많이 소개드렸던 일본이었죠. 예, 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저는 방사능이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포기했고요. 그냥, 특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는, 아들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느긋하게 보내려다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또 공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자기 아들 발에 공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게 되면 벌떡 일어나게 되죠.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좋은 아버지시네요. 그래도 쉬는 날, 황금 연휴 같은 날 이제 아들 축구 경기 같이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목까지 쉬어라. 네, 그렇죠. 그렇죠. 좋은 아빠 코스프레를 좀 하려고 하다가 괜히 이제 또 끝나고 났더니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오히려 더 뻗어버렸던 그런 또 연휴는 금방 가죠. 그런 하루가 였나 싶은데요. 어디 앵커님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멀리는 안 나갔었고요. 요즘 도심에서 이제 여름쯤 되니까 페스티벌 많이 하잖아요. 음악 축제 같은 거 하는 거 하루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요? 올림픽 공원에서 하는 곳에 3일 동안 하는데 저는 이제 체력이 조금 약해서 하루만 다녀오고. 그러세요? 네. 그렇군요. 나머지 이틀은 조금 저도 뻗어 있었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의 주식회사 여행가는 올림픽 공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말에 날씨가 상당히 더워서요. 요즘은 이제 선크림 안 바르면 조금 탈 수 있는 날씨가 되고 있잖아요. 조금 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찍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탔고요. 특히 목동 운동장이 넓은데 태양도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으면서 목소리를 또 키우다 보니까 탔고요. 예, 그래도 음악과 함께 타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름에는 이제 조금씩 타줘야지 또 이 여름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미가 넘치시게. 그래서 좀 약간 타신 다음에 이렇게 또 저희 건강미를 과시하려고 이게 짧은 죄송합니다. 이제 안 나갑니다, 방송에. 네, 저는 조명에 의지해서. 어느새 이제 5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이 4월과 5월에는 좀 증시의 변동성이 꽤 많이 있던 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지난주에는 저희 증시가 좀 회복을 하나 싶더니 5월 26일 오늘 녹화날 기준으로 지수가 또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장님은 요즘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거의 커진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 수준이죠. 앞으로는 더 큰 흐름이 다가올 거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와 관련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본 게임도 안 들어갔다. 예비 게임도 아직 안 들어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의 변동폭이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에는 눈치를 보겠죠. 그런데 어떤 글로벌 이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나 종목들의 움직임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 조금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또 주식이 그렇다고 해서 주식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주식은 변동성이 생명이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하락했다가도 너무 과하게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재빠르게 또 올라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많이 하락했던 지점을 공략을 해서 만약에 예전 같으면 15%의 하락이었는데 한 20몇 프로까지 하락했다가도 한 10%까지 돌아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그 차익 같은 경우는 10%가 또 금방 네. 수익이 나게 되죠. 근데 그런 어떤 변동성이 큰 종목이나 아니 그런 변동성 큰 매매들도 어떻게 보면 매매 대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위험 관리의 수단이나 여러 개인별로 대응하시는 어떤 방법들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동성이 커지는 것 자체로는 오히려 기회가 더 요인이 많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변동폭이 커지니까 잘못 들어가게 되면 금방 마이너스 30%다라고 그렇죠. 단정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이런 어떤 변화의 기회를 어떻게 매매로 잘 활용해서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또 찾아가고 또 개척해 나가는 것도 어떤 그 매매의 또 하나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격의 상한폭 확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그 일을 앞두고 지금 사실 좀 관망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는 종목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종목 먼저 잘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알아본 종목은 CNS 자산관리 그리고 사조산업이었는데요. 자, 오늘 어땠는지 살펴주시죠. 네, 바로 결과를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았나 봅니다. 예, 일단 지금 두 종목 다 한 종목은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또 한 종목은 낙폭 과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잘 가다가 한 종목은 좀 주춤하고 한 종목은 다시 저점대를 계속 테스트하다 보니까 그렇게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먼저 CNS 자산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나서 일단 다시 그 고점대를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직접 고점대를 향해서 움직이던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녹화날 기준으로 오늘 같은 경우 좀 위에서 강하게 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습들은 단기적으로 추세를 쭉 맞춰가다가 한 번에 어떤 그 압박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흔들렸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사실들은 거래의 흐름이나 아니면 고점에서 나왔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일단 지금 변화로 보게 되면 차익 매물이 강화됐다거나 아니면은 단기 추세를 강하게 훼손시키려기보다는 일단 단기 차익 매물 때문에 한번 압박이 좀 받았던 정도라고밖에 더 해석이 안 될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전히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세를 좀 끌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여전히 오늘 밀리면 또 샀죠. 네,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주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 때문에 좀 경계감이 있을 뿐이지 아직 추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실적 변화 흐름들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대라고 한다면 살짝 한 8,000원대 초반까지 해서 8,200원대 정도면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때에서 오히려 탄력이 좋고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내일 오전 정도나 해서 한 번 더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터날 수 있는 모습들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9,000원대 부분부터 지난번 9,600원대 부분 이 사이 정도는 충분히 한 번 더 시도는 들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서 일단 단기 조정을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려보는 기회가 어떨까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사조산업입니다. 네. 사조산업 같은 경우 주가를 좀 사줘야 될 텐데 못 사주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일단 주가 애드립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형성하는가 했더니 아직 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좀 보였다가 다시 한번 저점대를 또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관 쪽에서 차익 매물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런데 가격대가 약 한 10만 원대 부분부터 차익 매물이 나온 뒤에 지금부터는 다시 어떤 기관 매수세와 함께 주가에 턴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수급과 함께 어느 정도 단기 지지에 대한 단기 저점에 대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지난번 고점대 즉 한 83,000원대부터 그리고 5일선 중심한 8만원대 부분까지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권 가격 메리트를 확보한 뒤에 움직이는 자리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말씀드렸던 가격대 약간 9만원대 근처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에 대한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태에서 크게만 밀리는 즉 거래가 거래가 더 늘어나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는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위치가 좀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또 음식료 업종들 특히 CJ그룹주나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과 함께 산업 같은 경우도 변화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적으로 일단 단기 저점대만 확인하게 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들은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오르지 않더라도 이 성장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전략까지 더해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여행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국내로 눈을 돌려봤죠. 오늘 여행지 어딘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다시 돌아오셨죠? 네. 방사능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예. 국내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얼굴에 방사능까지 또 맞게 되면은 심각해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일단 다시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여행지는 그래도 여름이니까 예, 그래도 좀 남도 쪽으로 가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가볼 여행지는 창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 네. 창원을 꼽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좀 날씨가 좀 좋았잖아요. 네. 그동안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이런 날 자전거 타러 참 놀러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날 자전거요? 네. 네. 사망하는 거 더워지기 아닙니까? 전에. 예. 더 더워지면 이제 못 하니까 아, 이제 더 더워지기 전에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 창원이 자전거 도시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왜 그렇죠? 창원시에서 그렇게 정책을 세운 모양이죠.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네. 뭐 아직 이제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듣지 못하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창원을 꼽아봤습니다. 네, 자전거 하면 또 한강이죠? 그렇죠. 네, 그럼 자전거로 유명한 서울은 어떻습니까? 여행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쵸. 다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서울에 오시는 것도 충분한 여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 같은 경우 강변북로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공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자전거는 좋은 그렇죠. 동네 가서. 올림픽도로도 마찬가지고 네. 다 그 옆에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달리는 묘미시겠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원하다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창원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창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지난번에 진해 벚꽃 축제 하면서도 언급을 잠깐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네, 이 세 개의 시가 통합돼서 창원시로 바뀐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원하게 되면은 예술과 자전거 도시 이쪽으로 상당히 좀 유명한 어떤 도시 특색을 말하라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특히 바로 옆에 또 이제 부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남도 분위기도 충분히 나면서 어떤 휴양 분위기도 같이 나는 어떤 그런 변화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가고파 꼬부랑길. 네. 452m요. 네. 대단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긴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거기에 벽화가 그려진 벽화마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지금 어떤 그 CF에서도 계속 좀 나오고 그랬던 마을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예쁘다 보니까 이제 촬영지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꼬부랑길 450m 일단 그냥 평지라면 모르겠는데 꼬부랑길이면 아무래도 계단과 함께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겠죠. 그쵸. 예, 좀 체력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예술의 도시답게 어떤 그 미술관이나 아니면 문학관 상당히 많은데요. 문신미술관, 네. 문신이죠? 네.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문신미술관이. 타투죠. 네. 그게 아니고요. 사람의 이름을 어떤 기증자 이름인가요? 그 화가 이제 조각가가 이제 문신이라고 해요. 이제 그러세요? 문신 분이 선생님이겠죠? 그렇죠. 빨리 얘기하시면 안 되겠고요. 문신 선생님의 작품을 모아놓은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문신 미술관이지 문신 미술관 하게 되면은 좀 험악한 분위기가 납니다. 그쵸. 그래서 문신 미술관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술관이 창원 시립미술관, 경남 도립미술관, 경남 도립미술관이 창원에 있네요. 그 정도로 일단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답게 도립미술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마산 문학관까지 일단 미술관 문학관 4종 세트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예술을 사랑하신다면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거기다가 또 창동 예술촌이라고 또 있네요. 이게 옛 시민극장 일대를 해서 추억과 향수를 깃든 어떤 그런 장소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약간 좀 벽에 조형물들 이런 것들과 함께 돌아보면 이쁜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블로그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왔던 이제 거기서 이제 사진 찍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요즘 또 인파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예술 거리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요. 이 갤러리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아트샵이나 공방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술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이제 촌이 형성이 되는 맞습니다. 거고 그러다 보면서 또 이제 예술 도시로 더
전화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창동 예술촌에 더해서 또 예술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용호동 가로수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가로수길이 사실은 좀 메인 거리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신사동 가로수길처럼 가로수가 예쁘게 심어져 있어서 가로수길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아, 신사동 가로수길이 원래 가로수가 이뻐서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보다 더 휘황찬란하신 분들이 계시죠. girl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제가 안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밖에 이제 창동예술촌을 비롯해서 뭐 구복예술촌 그리고 진해예술촌, 마산 아트센터까지 전반적으로 이 예술과 관련된 촌락들과 함께 거리들이 좀 예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여지는 게 이 창원의 좀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또 저도란 섬에 용두산이 유명하다면서요. 네. 네. 용두산 하면 용의 머리를 닮았겠죠. 네. 그런가요? 저는 찍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밑에서 보게 되면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위쪽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 그 물에 잠긴 부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 용의 머리와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용두산이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 일단 약간 바다 쪽에 있긴 하지만은 또 산들도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창원은 바다와 또 산도 같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또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지방 가게 되면 또 시장이 좀 시끌벅적하게 네. 또 이어지다 보니까 특히 부림시장이 눈에 띕니다. 특히 네. 전통시장으로 잘 알려지면서 한복 가게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한복 축제도 이제 가을쯤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가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때 뭐 또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네. 사실 또 이 부림시장 하면은 먹거리가 또 시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장 안에 6.25 떡볶이라는 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금 유수 자료 떡볶이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저게 떡볶이입니까? 네. 네, 무슨 찜인 줄 알았습니다. 저거 아구찜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그 그렇죠? 떡볶이 같은 게 네.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네. 화분 받침이 나온대요.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화분이 뭐 흙이 달겨 있는 것만 아니면은 괜찮은데 네. 그래서 화분 받침에 나오는 떡볶이가 상당히 또 유명하다고 하니까 가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화분 받침에 떡볶이가 네. 오면서 유후 하게 되면 유후 떡볶이로. 꽃이 피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네. 어디에 피느냐가 중요한데. 625 떡볶이래요. 625 떡볶이. 625요? 네. 625 떡볶이? 네. 어려운 시절에. 이 이름은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래도 어려운 시절에 네. 드셨던 떡볶이다 보니까, 예, 화분에도 나눠 먹고. 그쵸. 그리고 세숫대에도 나눠 먹고. 그쵸.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네. 아무튼, 예, 조국영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생생 내 고향. 중요하죠. 전부 생생통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 또 마산하게 되면 어시장이 있죠. 네. 어시장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보셨던 아구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구찜이 마산이 원래 그 아구는 다 아시는 것처럼 버려졌던 물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저는 몰랐어요. 그러셨습니까? 네. 저만 아는 사실이죠? 네. 아구가 이제 저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터프하게 생기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먹는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버렸다가 아구를 본 적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먹어만 그러세요? 봤지. 생각보다 비주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같이 드시면은 만약 보게 되시면은 아마 좀 먹는데 좀 꺼려지실 겁니다. 입도 이만하고요. 네. 그런가요? 네. 이게 버려졌다가 어떤 그 어부께서 좀 별로 나는 먹을 게 없는데 한번 이거 요리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요리하다 보니까 맛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좀 양념이 진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양념 맛과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특히 쫄깃쫄깃한 맛 네. 이게 식감을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아구찜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랑스럽죠. 네. 아구찜과 또 칼칼한데 그냥 먹을 수 그쵸. 없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네, 물 한 잔 드시면서. 그렇죠. 예. 매우니까. 매우니까. 네, 예, 매우니까 물 한 잔 드시면서 아구찜 맛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구찜과 또 복국. 네. 또 유명하겠죠. 예. 아무래도 바다 근처다 보니까 이제 해산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어시장 다녀오시면서 아구찜 맛 보시고 복국도 한번 드시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행지 이렇게 예술도시이자 자전거 도시인 경남 창원에 대해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이번 주 수익 실현을 위한 종목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장님, 이번 주 알아볼 첫 번째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좀 뭐 몇 주째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가는 종목들이 좀 없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많이 올랐던 뭐 바이오주나 아니면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거 쫓아가면서 일주일 만에 수익 한 뭐 20% 났다, 30% 났다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오히려 지금 종목들을 보면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그런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거를 따라잡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보다 이 정도 부분이면 많이 하락했고 이 정도 부분이면 기다리면은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크지는 않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네. 특히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는 것 같더라도 좀 기다리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저조건 확인하고 아니면 눌림목 확인하고 움직였을 때는 오히려 수익이 배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소개시켜 드린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 발음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아마 다음 주까지 당장 세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기적으로는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종목들 두 종목을 먼저 관심 있게 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둘 다 홀딩스입니다. 네. 홀딩스 하게 되면 홀딩 하셔야죠. 네, 그렇죠. 네. 예, 홀딩스 바이 아니고 홀딩인가요? 그 바이앤홀딩이죠. 네. 네. 그래서 지주사 관련된 종목을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성홀딩스입니다. 네. 네, 대성홀딩스 하게 되면은 일단 대성 그룹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대성그룹이요? 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지금 좀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아, 그러세요? 예. 뭐가 있나요? 예, 대성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유명한 쪽이죠. 아, 예, 그래서 네. 대성 하게 되면은 과거 한참 또 이제 그 싸이 분이 네. 싸이께서 나오셔서 한참 또 좀 약간 코믹하게 선전도 하시고 그러면서 잠깐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쪽과 연관이 좀 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도시가스 제조 공급 이쪽에 목적을 많이 둔 회사고 일단 대성홀딩스 하게 되면 지금 보통 보게 되면은 특히 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가 관계회사 그리고 네. 대성가스가 필두로 해서 한 10개 넘는 자회사가 같이 있으면서 그에 대한 어떤 지주사 개념으로 상장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주 목적은 일단 최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나 네. 한국가스공사나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성수기가 지났죠. 네. 그런데도 안정적으로 주가는 우상향을 계속 뛰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도시가스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유가와 함께 낙폭이 좀 커졌다가 유가가 하락하면서 어떤 주가도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가스와 관련해서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도 어떤 부진한 모습들 보였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유가가 확인하고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다시 가스도 움직이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되면 그와 연동돼서 가스요금제와 연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반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난방공사나 한국도시가스처럼 어떤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비용이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과 주가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일단 도시가스 하게 되면은 그래도 난방이나 아니면 취사 목적으로 도시가스는 계속 쓰게 되죠. 그쵸. 예, 그래서 뭐 경기가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외식을 줄이고 네. 우리 집에서 밥해 먹자. 그쵸. 그렇게 되면은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줄지는 않는 상황이 나오겠죠. 괜찮은 발상인데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방금 만들어낸 농담이고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인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관계회사들이나 자회사들 쪽에서 배당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배당 수익을 고스란히 또 대성지주가 대성홀딩스가 받다 보니까 네. 그걸 또 다시 배당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배당 흐름들도 꾸준한 한 250원 정도 꾸준하게 배당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데 거기다가 자산가치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1, 4분기 실적 발표한 이유를 보게 되면 자산가치가 한 24,000원까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14,000원이다. 네. 그러면 10,000원 정도는 좀 저렴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산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는데 저평가다라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 아까 실적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1, 4분기 실적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좀 고무적인 부분들이 일단 아까 그 한국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처럼 실적이 변하고 있다는 관점들인데 1, 4분기 실적이 매출이 4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30억대 그리고 순이익이 280억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30억 순이익이 270억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분기 만에 2014년도 한 해치가 다 나왔네요. 그러면 한 분기로 작년 순이익을 다 뽑았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분기는 수익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덤이네요. 그렇죠. 네. 덤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 기조가 나오면서 수익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실적 호조를 반영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올해 지금 약한 지금 기조로 나오게 되면 적어도 최소한 300억대 이상은 나오겠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2,100억이다. 그러면 주가는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산 대비 저평가,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 거기다가 배당 메리트도 꾸준하게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를 사는 게 낫겠죠. 사고 그쵸. 홀딩 하시는 게 낫겠죠.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주가가 일단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10,000원, 12,000원대 있던 주가가 14,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좀 이어졌던 모습들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평가가 해소되는 첫 국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어졌던 17,000원대 부분까지는 1차로 목표가를 삼아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2,500원대로 다시 직전 작년 7월대 부분에 주가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관리 한 전략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종목 대성홀딩스입니다. 이 도시가스 사업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주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배당 메리트도 충분합니다. 이 자산 대비 주가는 조금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요. 투자 매력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녹화한 날인 5월 26일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 종목 주가 14,0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번에 알아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 주도 말씀드렸던 홀딩스 지주회사입니다. 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진양홀딩스인데요. 네. 진영홀딩스가 아니네요. 네, 네. 네, 괜찮습니다. 이런 애들이 네. 괜찮습니다. 예, 각각 훅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JY홀딩스죠. 네. 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진양그룹 쪽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양그룹 하게 되면 상장된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죠. 네. 진양화학도 있고 그리고 진양 폴리우레탄 그리고 진양 산업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지금 2013년도 기준으로 한 9개 자회사가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모습이 약간 어떤 화학업종, 그러니까 화학업체의 기반을 만들어진 그런 회사다라고 보게 되면 네. 이 유가의 상승세와 함께 오히려 화학업종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가운데 관련된 종목들도 변화가 이끌어질 수 있겠다라고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 종목을 주목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단 6월달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6월달인데 6월달이면은 시장에서 반기 결산을 하면서 반기 배당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으면 작년 같은 경우도 배당을 한 45원 정도, 40원 정도 했던 흐름인데 매년 실적이 좀 양호하다 보니까 배당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주가에서 40원이 뭐가 그렇게 크냐라고 할지 몰라도 이런 배당 메리트 특히 작년 같은 경우 한 해에 배당을 165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5,000원대가 안 되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3%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자가 1%대 후반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 정도의 배당을 준다라고 되면 배당이 덤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반기 결산에 대한 배당과 그리고 또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생각했을 때 주가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한쪽으로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주가가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작년에 잘하면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만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작년에 그 부분이 좀 주춤했었네요. 근데 이 부분이 올해 유가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좀 탄력이 좀 더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약간 지금 현재 당기 순이익 200억대 흐름에서 조금 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약한 25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2,500억은 그렇게 뭐 비싼 수준이 아니다 한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뭐 부채 비율 46%, 유보율 약 한 950%,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는 상황들이고 특히 주당 순자산이 5,300원대 부근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주가가 4,000원대, 4,700원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일단 이런 게 가격 메리트를 통해서 주가가 반전 신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일단 그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상당하게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5월달 들어서면서부터 기관들이 그동안
정리했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가파르게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5월달 초에 4,500원대 있던 주가가 기관들이 계속 사는데 현재 4,700원대, 즉 한 100원 정도밖에 150원 정도밖에 안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메리트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지난번 4,900원대 부분이 가기만 하면 미끄러졌었는데 이번에 또 시도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안착하고 주가가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이어졌던 5,700원대 부분이 고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돌파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쪽으로 일단 1차 목표가를 5,500원대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일단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위험관리는 4,400원대, 즉 이번 달 들어서 5월 달 들어서 나왔던 저가대 부분이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반등이 실패하는 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위험관리는 하시는 전략적으로 그래서 대응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본 두 번째 종목 진양홀딩스였습니다. 이 진양폴리우레탄과 진양화학 등 여러 가지 계열사의 지주 회사인데요. 이 종목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과 이 배당 메리트가 충분하게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 충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진양홀딩스 녹화한 날인 오늘 5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4,735원 나타내고 있고요. 이 종목 목표가는 일단 5,500원, 손절가는 4,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행지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곧 6월 장이 다가오는데요. 이 다가오는 6월을 미리 대비하는 시점에서 오늘 말씀드린 좋은 종목들로 열심히 잘 투자 전략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여행지는 경상남도 창원이었고요. 종목은 대성홀딩스 그리고 진양홀딩드였습니다.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으로 수익 실현 잘 하셔서요. 오늘도 좋은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여행지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